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덕후 기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파일 전송 서비스인데요. 이름하여 파일키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여서 광고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랄까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차차 설명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많이 알려진 파일 공유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어떤 게 장점이고 또 어떤 게 단점인지 알기 쉬우니까요. 제가 뭐 따로 자세하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전송 방법은 메일 전송 방법과 카카오톡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드랍박스,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공유를 하는 방식이 있고, 뭐 개인 나스가 있는 분들은 나스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가란 플랫폼도 있고, 애플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에어드랍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디바이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퀵쉐어가 있고, 또 플랫폼에 상관없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샌드 애니메이어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서비스들이고, 이것들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파일 공유 플랫폼이 이미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파일키위를 쓰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의 제목을 보고 클릭하고 들어오셨겠지만 파일키위는 대용량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용량 제한도 없고 무료예요. 공짜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물론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용량 제한이 없다는 거에서 좀 혹하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일반 사진 같은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이 전송이 되지만 동영상 같은 거를 원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PC 카카오톡에서 파일을 보내거나 할 때는 용량이 300메가가 넘어가면은 전송이 안 됩니다.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파일 첨부가 가능하긴 하지만 한 개의 용량이 2GB로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메일 같은 경우도 대용량 파일 첨부가 있지만 한 파일당 4기가까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메일로 뭐 대용량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려고 하면은 항상 뭐 이렇게 분할 압축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여러 개 파일 첨부해서 보내곤 했었는데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이 쓰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에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 계정이 2기가고요.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5기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나마 국내 서비스 중에서는 용량을 많이 주는 편이어서 한 30기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의 파일을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파일키위는 용량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용량 제한이 없어요. 저도 뭐 처음에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네, 파일키위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일키위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용량 파일도 가볍게 안전한 실시간 공유 웹폴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파일 공유용, 파일 전달용, 파일 수집용 이렇게 세 종류의 메뉴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로 파일 공유용은 웹폴더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아무나 와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폴더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파일 전달용은 웹폴더를 만든 사람만 업로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폴더입니다. 뭐 내가 공유하려고 만든 폴더에 누가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올리지 않았으면 할 때 쓰기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파일 수집용입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파일을 올릴 수 있지만 폴더를 만든 사람만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력서나 지원서 같은 걸 받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가입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파일 공유용은 가입이 없이도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 전달용과 파일 수집용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일 공유도 가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이 웹폴더의 주소를 어디 다른 데다 저장해 놓지 않고 그냥 인터넷 창을 껐을 경우에는 이 폴더를 다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것마저도 자동으로 지워지게 해놓으셨다든가 주기적으로 지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방문했던 웹폴더를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뭐 다른 개인정보도 필요 없고 그냥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치고 이메일 인증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럼 정말 용량 제한이 없냐?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K로 촬영한 강의 소스인데요. 한 3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인데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뭐 잘 올라가죠?
업로드나 다운로드 속도는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아마도 서버가 국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더 큰 파일로 한번 업로드 해볼까 하는데요. 똑같은 파일을 약 150기가로 뻥튀기 시켰습니다. 이걸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업로드가 되죠?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150기가짜리 파일이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된 걸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카톡 공유를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땅 파서 장사하거나 자원봉사도 아니고 개발자분이 뭐 석유 재벌도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시간 후 만료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파일 기유가 용량 제한이 없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일키라는 서비스 자체가 이제 파일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이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되는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48시간까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보관되는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뭐 그 사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파일이 만료되어서 다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료된 파일을 꼭 다운받아야 해서 다시 되살리려면 유료로 결제를 하게 되고요. 업로드 이후 90시간이 초과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때는 유료로도 파일을 되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삭제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면 되긴 하지만 나한테 없는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받은 경우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파일이 자동 삭제되었을 때 유료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파일이 업로드될 때 종단 암호화돼서 업로드되기 때문인데요. 뭐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특징은 이렇게 암호화되면은 네트워크 관리자도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된 파일이 복구가 안 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업로드된 파일은 이 웹폴더의 주소가 알려지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누군가 우연히 이 웹폴더의 주소를 알아내서 입력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 웹폴더의 주소를 보면은 그렇게 임의로 알아내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알림 기능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파일을 추가하거나 하면은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파일 업로드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파일이 업로드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일을 공유받는 상대방이 동시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 현재까지는 MP4 확장자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더 추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파일 키 자체에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까지는 이미지 파일들과 MP3, MP4, PDF, TXT 등이 있습니다. 제가 쓰면서 한 가지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웹폴더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다운받을 때 연달아 받기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 여러 파일을 동시에 받을 때 항상 압축을 해서 좀 귀찮았는데 파일 큐이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일반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 한 가지 파일이 받아지는 동안에는 다른 파일을 대기열에 올려놓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아서 먼저 누른 파일이 다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뭐 사실 돈 내고 쓰는 것도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참고로 업로드는 이렇게 여러 파일을 대기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전용 앱이 있어서 이렇게 갤러리 같은 데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을 때 사진을 이제 선택해서 공유를 누르고 파일 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웹폴더가 생성돼서 업로드가 됩니다. 하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용 앱이 없어서 사진 앱에서 바로 업로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파리에서 별 문제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닙니다. 바로 가기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홈 화면에 추가해 놓으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약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업로드할 때 진행 상황은 이렇게 뜨는데 속도나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파일이 업로드되는 중에 기존에 있는 다른 파일을 지우거나 하면 가끔 오류가 나서 올라가던 파일까지 지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웹폴더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작업을 마치고 다음 걸 하는 걸 현재로서는 권장드립니다. 괜히 용량 엄청 큰 파일 올렸는데 다른 거 하다가 날아가 버리면 좀 속상하잖아요. 네, 이렇게 파일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 키 접속하셔서 몇 번 만져보시다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파일 키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누가 파일 좀 공유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파일 키를 사용해서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서비스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써본 것도 아닌데 굳이 파일 키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쉽고 간편해서입니다. 저는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의 원본을 공유하고 싶을 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촬영된 소스나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로 USB 없이 옮길 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은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을 것 같은데 현재
대학생이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영상 편집자분들이나 아니면 코딩을 하는 개발자분들이 프로젝트 폴더를 통째로 옮길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폰에서 PC로 파일을 옮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PC에서 폰으로 파일을 옮기거나 아니면 USB 없이 PC에서 다른 PC로 파일을 옮기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광고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 서비스가 무료이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실수록 앞으로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페이지에 광고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알람 설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